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검사가 부른다고 출정 준비를 하라고 한다. 순간 멍해졌다. 아, 씨바, 뭐 또 추가 있나? 더 받을 것도 없는데 먹고 사람 쫄리고로 와 부르노? 속으로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다. 직원이 데리러 오고 반장이 웃으며 농담을 던진다. 경구가 니는 외상값은 갖고 다녀야지 뭐 한다고 여거저거 외상값을 깔아놓냐이? 이번엔 몇 바퀴짜리다냐? 외상값은 추가 사건, 바퀴수는 몇 년형이냐는 말이다. 형님, 외상값 다 갚고 깨끗합니다. 어디 빠져붙는 게 있는갑지요? 뭔지 몰라도 정리하고 올게요. 나도 웃으며 따라 나섰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다. 포승줄에 묶였다. 그런데 버스가 아니다. 봉고차다. 나 혼자, 따로. 이거 별로 안 좋은데 괜히 찝찝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추가 뜰 게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답답해서 주임님께 물었다. 주임님, 지 와 부르는지 갑니까요? 나는 모르지. 검사가 데리고 오라가 함께 데려가는 거 이제. 나가 어찌 알겠나. 주임님도 모른단다. 더 쫄렸다. 검찰청 도착.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똑똑. 검사님, 김경국 데리고 왔습니다. 이쪽으로 데리고 와요. 검사가 손짓을 하며 오라고 한다. 들어가니 조사관들이 조사 중이고 검사는 따로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말한다. 일단 그가 줄 풀어요. 수갑도 풀고. 주임님이 좀 당황하신 것 같다. 주임님이 머뭇거리다 이야기했다. 검사님, 개호 원칙상 수갑하고 포승줄은 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풀고 나가 있어요. 편하게 대화 좀 할 게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검사가 무게 잡고 무표정하게 이야기하니 주임님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포승줄을 풀고 수갑도 풀어주었다. 줄을 너무 빡세게 묶고 수갑도 꽉 조여놔서 아주 불편했는데 다 풀고 나니 날아갈 것 같았다. 아, 도망갈까봐 의지간에 쫄렸나 보네. 이쪽으로 따라와요. 검사가 이야기하며 자기 방으로 따라오라고 했다. 따라가는 동안에도 다른 외상값이 있나 하고 짱구를 굴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었다. 검사가 웃으며 말한다. 왜? 검사가 부르니까 쫄았어요? 또 추가 있나 했어요? 아이, 그럼 안 쫄렸나? 검사가 이렇게 따로 부르는데 안 쫄놈이 어딨나? 속으로 중얼거리다 대답했다. 아닙니다. 암만 생각해도 뭐 딴 게 없는데 지도 뭔가 궁금합니다. 그러더니 웃음이 한마디 한다. 말 놔도 되지. 정현수 알아? 전화 와서 이야기 듣고 부른 거야. 쫄 거 없어. 오는 동안 바짝 긴장했구만. 말은 그냥 놓아놓고 말 놔도 되냐고 왜 물어본 건지 모르겠다. 나이도 별로 많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정현수 이름을 딱 말하는 순간 걱정이 사라졌다. 예, 아는 분입니다. 그래? 정현수가 너 불편한 거 있나 한번 불러서 물어보고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 뭐 불편하거나 하고 싶은 말 있어? 일찍 부르고 싶었는데 일이 많아서 미루다가 오늘 시간 한번 만들어 본 거야. 아, 그렇습니까? 불러주시가 감사합니다. 불편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입소. 정현수는 내가 아는 분이다. 그분과 친분이 있는 것 같았다. 왜 불렀는지 아니까 마음이 편했다. 이왕 왔으니까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밥이나 먹고 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보자. 짜장면 이런 거는 너무 간단하고 곰탕 뜨뜻하게 한 그릇 하지. 예, 감사합니다. 내가 말을 하자 밖에 직원에게 곰탕 2그릇을 시켰다. 짜장면이 뭐가 간단하다는 건지 모르겠다. 아이, 짜장면이 제일 먹고 싶은 건데 곰탕은 왜 시키는 거야? 지가 곰탕 먹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시킨 거면서 뭐 먹을지는 왜 물어보는 거야? 답을 정해놓고 혼자 다 시키는 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짬밥이 아닌 사회 음식 먹는 게 어디겠나 싶었다. 그런데 그냥 혼자 먹게 두지 2그릇 시킨 걸 보니 같이 먹자는 걸 같았다. 먹가다 체하는 건 아닌지. 밥을 시켜놓고 잠시 대화가 없다가 검사가 말을 했다. 밥 모르면 시간 좀 있는데 담배나 한 대 해. 여기 있어. 담배를 줬다.
그때는 검사들도 조사받으면서 우호적으로 협조하면 담배도 주고 하는 시대여서 그런 게 특별한 게 아니었다. 내가 징역 안에서 담배 구경도 못 해본 줄 아나 보다.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밥 먹고 한 대 하겠습니다. 밥 먹고 또 하면 되지. 밥 올 때까지 시간 있으니까 한 대 해. 내가 이야기하자 밥 오기 전에 하라고 또 권한다. 예, 감사합니다. 난 담배를 집어서 불을 붙이고 피웠다. 2모금 정도 피우니까 검사가 웃으며 이야기했다. 들어와서 못했을 텐데 안 어지러워? 아무렇지도 않게 피우니까 신기가 보다. 어지러워할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말이다. 이런 거 안에서도 많이 피운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말할 수 없으니 참았다. 그냥 옛다 하고 맞춰줬다. 아, 예, 좀에 핑 돕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하니 웃긴 듯 조용히 웃었다. 맞춰주니까 재밌는 것 같아 보였다. 거의 매일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 개를 다 피우고 나니 밥이 왔다. 둘이 마주보고 앉아 곰탕을 먹었다. 맛이 너무 좋다. 경찰서나 검찰서에서 먹으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 알 것 같다. 이게 마지막 만찬이구나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진짜 맛있었다. 그냥 내가 2그릇 다 먹었으면 싶었다. 양이 좀 부족했다. 밥을 다 먹고 둘이 담배 한 대 더 했다. 잘 먹었어. 이런 거 또 언제 먹게 보겠어. 또 불러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일이 많아서. 따로 뭐 필요한 거 있어? 할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해. 정현수가 부탁한 거니까 하나는 들어줄게. 검사는 징역 안에서 불편하거나 자기가 뭔가 해줄 게 없냐고 했다. 아닙니다. 불편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교도소에 전화해 놓을 테니까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너 도와주라고 할 테니까. 그런데 정현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정현수는 너하고 어떤 관계냐니까 말 못 해주더라고. 검사가 어떤 관계냐고 물어봤다. 정현수도 말 못한다고 했으니 나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했다. 그거는 저도 말 못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거라고 둘 다 말 못하는 거야? 됐어. 나도 알고 싶지도 않아. 검사는 비밀인 듯 말하니까 웃긴 듯 웃으기만 했다. 그래, 다 했어. 이제 들어가자고. 특별하게 할 말이 따로 있으면 여기로 전화를 해달라고 하든지 전화로 말하기 그러면 편지해. 아니 뭐 배달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나보고 어떻게 전화를 하라는 건지 이 사람이 장난하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하긴 검사가 징역 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테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수용자가 전화를 할 수도 없는데 말이다. 그때는 수용자 전화가 없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대답했다. 바로 직원을 불러 교도관들 들어오라고 검사가 말했다. 다시 묶여서 교도소로 들어가는데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냥 들어가기 싫었다. 담배보다 엄마 누나한테 전화나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담배를 피우라고 할 정도인데 전화는 그냥 시켜줬을 텐데 말이다. 호송 봉고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창밖 풍경을 보니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보고 있자니 사회가 그리웠다. 그렇게 창밖을 멍하니 보면서 잡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임님이 이야기를 했다. 저 검사하고 알아요. 줄 다 풀고 수갑 거정 풀고 그것은 뭐했냐? 담배 냄새 나는 거 보니까 한 대 했구마잉. 1시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주임은 뭐가 그리 궁금한지 이야기를 길게 했다. 그냥 뭐 아는 분하고 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불러봤다 하대요. 밥 한 그릇 운이습니다. 밥 먹었다고? 맛난 거 사줬냐잉? 짜장면 먹어볼게 그랬냐? 안 그래도 내도 짜장면 칼라 했는데 자기가 짜장면은 시시하다고 곰탕 시키가 기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주임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말하니 주임도 웃겼는지 웃었다. 대화 좀 하다 보니 교도소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이제 공장으로 가는가 보가 했는데 보안과 쪽으로 간다. 주임님이 보안과장님이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한다. 검사실에 왜 갔는지 보고가 다 들어간 것 같았다. 보안과에 도착해서 주임님이 과장실에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보고를 했다. 과장님, 553번 김경국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들어와. 고생했고 김경국만 놔두고 나가 있어. 예, 알겠습니다. 과장이 이야기를 하니 주임님이 거수경례를 하고 나갔다. 여기 앉아요. 차 한잔 하자고 불렀어요. 검찰청은 잘 다녀왔나? 과장은 존댓말과 반말을 적절히 섞으며 이야기했다. 의아했다. 반말부터 하는 게 정상적인데 존댓말을 하니 적응이 안 됐다. 예, 잘 갔다 왔습니다. 내가 대답하자 또 질문을 한다. 그래, 김현철 검사가 왜 불렀어요?
김현철 검사 잘 알아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밖에서 아시는 분이 연락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가서 차 한잔하고 이야기 좀 하다가 왔습니다. 밥 먹고 담배 피우다 온 건 이야기를 안 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니까. 김현철 검사가 경국씨 신경 쓸 거 있으면 써주라고 해서 친척 좀 되는 줄 알았지.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허허. 과장은 조금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이야기했다. 검사님이 따로 전화를 한 모양이다. 전화 한 통에 이렇게 대하는 게 달라지다니 검사 파워가 좋긴 좋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친척이라고 할 걸 그랬다. 김현철 검사님한테 경국 씨와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것까지는 아실 것 없다고 해서 난 또 친척인가 했어요. 검사님하고 친한 분이 이야기했나 봐요. 과장은 내가 별 말이 없자 궁금한데 많은지 또 물어봤다. 그래서 나도 조금의 MSG를 쳤다. 다른 검사님이 친척분이 있는데 거기서 연락했는가 봅니다. 저한테도 기왕 연락받았다고 필요한 거나 불편한 거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거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과장이 참 많이도 물어본다. 내가 뭘 이상한 이야기를 했나 그게 궁금한데 모양이다. 불편한 거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불편한 거 없는가요? 하나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내가 불편한 거 없다고 이야기하자 인상 좋은 웃음을 짓는다. 그걸 보고 난 한 가지 부탁을 해보려고 말을 던졌다. 그래, 이야기해봐요. 해줄 수 있는 거면 해줄 테니까. 3급으로 가진급 한번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이 이야기해보라고 해서 3급 가진급을 이야기했다. 가진급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장, 과장 재량으로 해줄 수 있었다. 그 시대는 가능한 것이라 분류과의 소장이나 과장 정도의 분이 지시하면 서류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런 건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으니 말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자 과장이 난감한 듯 날 보며 이야기했다. 안 그래도 경국씨 신분장하고 대충 봤어요. 뭐 필요한 게 없나 해서. 검사님 말도 있고 해서 봤는데 징역 산 게 몇 년이 안 돼서 그건 좀 힘들어요. 5년만 돼도 어찌 해볼 건데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좀 무리한 부탁이었다. 일단 찔러본 것이다. 그럼 재분류라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재분류를 이야기했다. 재분류를 하면 점수를 어느 정도 소각해주는 거였다. 지금은 점수를 소각하는 분류 방식이 아니지만 예전에는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그걸 한 달에 만점이 12점인데 계속 소각시켜 나가야 했다. 난 조직까지 껴있어서 최고 점수였다. 그래서 만점씩 계속 소각 나가도 8, 9년은 걸려야 다 소각하고 3급이 되는 거였다. 재분류라도 하면 소각 점수가 깎여 2, 3년은 진급을 빨리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재분류라도 해보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것도 검토해봤어요. 재분류든 가진급이든 5년 정도는 살았어야 어찌 해볼 건데 얼마 안 돼서 그 두 가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에 돌아오는 대답에 실망감이 들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럴 거면 뭐하러 불러서 필요한 거 이야기하라고 한 것인지 짜증이 났다. 그라마다게 됐습니다. 이거저거 다 안 되는데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빨리 공장으로 가려고 됐다고 이야기했다. 크게 신경 써줄 게 없어서 좀 그렇네. 또 뭐 도움 될 거 없나 차차 생각해봐요. 생활 잘하고 지내야 합니다. 그래, 나중에 또 부를게요.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장도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어서 아쉽다고 이야기하니 나도 별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인사하고 공장으로 갔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검찰청에서 부른 게 추가가 아니어서 안심이다. 추가 뜰 것도 없는데 갑자기 불러 뭔가 하고 걱정만 했는데 말이다. 그래도 언제든 할 말이 있으면 과장이 오라고 하니 믿는 구석은 하나 생긴 것 같다. 예전에는 과장급만 알아놔도 웬만한 건 다 되는 시대라 든든하긴 했다.